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오늘 얘기를 듣기가 쉬운데, 그럼 난청이 어디서 뭐가 잘못돼서 생기느냐는, 이게 고막을 포함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귓바퀴죠. 여기 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고막 안에 이소골이라는 조금 뼈도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달팽이관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오면 고막이 움직이면서 이소골을 움직이고, 이게 달팽이관을 움직여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어디가 잘못돼도 다 난청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 귀지가 완전 큰 게 막혀 있다. 그래도 청력은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뼈가 연결이 안 좋다. 그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 이제 조그만 세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망가졌다. 그것도 안 들리고, 청신경이 잘못됐다. 이것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경우에 어딘가가 문제가 있으면 다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 연세드신 분들의 문제는 대부분 이 달팽이관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막도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청력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 달팽이관에 손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죠. 그래서 그 난청이 생기는 게 날 때부터 안 들리는 선천적인 그 원인도 있고 또 후천적인 원인도 있는데, 선천적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귀가 잘 안 들려. 요새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청력 검사를 합니다. 한 3-4분밖에 안 걸리는데 드르륵 기계를 소리를 통과시키면은 아이가 들으면은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못 들으면은 반응이 안 나타나서 신생아 난청 검사라고 그러는데, 그 검사를 하면 우리가 청력이 좋은지 나쁜지 얼마큼 나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상인지 아닌지는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 여러 가지 적어놓은 뭐 미숙아라든지 태어날 때 황달이 심했다든지, 그다음에 임신 중에 엄마가 그 귀에 나쁜 약을 썼다든지, 무슨 풍진이라든지 그런 바이러스 감염에 감염이 됐든지 그런 경우에는 난청이 올 수 있고, 또 유전자가 청력이 나쁜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 또 청력이 나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부는 내이기형이라고 해서, 이런 기형, 내이기형이라는 건 이 부분의 기형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기형적으로 생기고 이 신경이 들어가는 길이 맥혔다든지 그런 원리에 의해서도 또 그 난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선천적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 안 들리는 제일 그 흔한 병들은 뭐 아이들인 경우에 혹은 청소년 경우에는 중염이 제일 흔하겠지만은,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 나빠지는 그런 경우이 많죠. 근데 이제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은 이런 중이염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혹은 특징적으로 이런 벌거리나 호역 같은 게 그 흔한 병 중에 하나인데, 벌거리나 호역을 앓으면 그 바이러스가 뇌 쪽에 감염이 돼서 안 들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귀에 독성 있는 약들이 좀 있거든요. 옛날 그 교례 앓는 분들이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걸 많이 맞았는데, 그런 주사 맞으면 청력이 나빠져요. 요즘은 그 교례기 있다 하더라도 스트랩토마이신 잘 안 쓰는데, 저 옛날에 스트랩토마이신 굉장히 흔하게 썼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항생제 중에서 귀를 나쁘게 하는 항생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항생제를 오래 쓰는 경우에 귀가 망가지죠. 흔한 원인 중 이런 원인도 있는데, 흔한 또 원인은 소음입니다. 소음인데 이제 소음성 난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귀가 나빠지는 그 이유도 일종의 소음에 대한 그 난청이 누적돼서 점점 나빠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상에 의해서도 나빠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선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 부분은 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그래서 난청이 왔을 때 그러면 증상이 뭐가 있느냐? 증상이 그 나이별로 다른데 특히 아이들인 경우에는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세 미만, 영유아라고 그러는데 1세 미만인 경우에는 애가 한 6개월 됐는데도 옹알이를 안 한다. 그러면 난청을 의심해야 돼요. 옹알이를 하더라도 말하듯이 리듬 있는 옹알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옹알이 하는데 리듬이 없이 하면 그것도 별로 의미는 없는 옹알이고 리듬이 있는 옹알이라면 괜찮아요. 그래서 6개월 됐을 때 아이가 좀 옹알이를 많이 하고 뭐 표현을 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고 되게 엄마들이 들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가 큰 소리 나는데 놀라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발견하는 경우도 이상해서 들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많은 경우에는 아이가 5, 6살 될 때까지 난청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쪽만 청력이 나쁜 경우에는 발견하는 게 굉장히 늦어져요. 아이가 국민학교 도학년이 돼갖고 이제 어느 날 이어폰이라고 그러죠. 이어폰을 꼈는데 이쪽에는 귀가 안 들리네요. 그러고 오는 경우 전화를 하는데 항상 얘는 반대쪽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안 들리는 데는 모르고 그냥 이건 당연히 안 들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한쪽만 들리는 경우에는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옹알이나 한다든지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문을 쾅 닫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이게 청력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요새는 기계가 발달해서 몇 살 그게 갓 태어난 애기부터 시작해갖고 다 정확히 청력 검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애들 재우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면 정확히 청력은 어떤지 진단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좀 큰 경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청력이 나쁘면 발음이 나빠요. 발음이. 그리고 말 배우는 게 늦어지죠. 특히 청력이 고음만 떨어져 있고 저음은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말도 잘해요. 듣기도 잘 하는 것 같은데 발음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와서요 이런 식으로 혀 짧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그런 경우에 틀림없이 고음 청력 이런 청력이 나빠진 거를 애가 발음이 부정확하면은 그러면 청력이 문제가 있는지를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대개는 한돌 정도 되면 이제 엄마, 아빠 한두 마디 배우기 시작하죠. 옆에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열심히 가르쳐서 처음에는 게 맘마, 빠빠, 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해갖고 한 1년 지나면 그래도 단어가 몇 개 늘어나고 3세 정도 되면 아주 말을 잘하죠. 그러니까 다른 애 비해서 말 배우는 게 느리다. 그런 경우는 청력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말을 잘 못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예요. 애가 엄마가 들고 왔어요. 얘가 말을 잘 못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우리가 환자 보호자한테 얘기하는 게 3가지다. 우리는 한 가지는 귀가 안 들려서 말이 늦어지는 경우 있고, 2번째는 지능이 떨어져도 말을 잘 못해요. 지능이 떨어지면은 말이라는 건 일종의 학습이거든요. 배운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지능이 떨어지면 학습이 떨어지죠. 그럼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청력은 멀쩡한데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런 애들은 말이 느리고 어눌합니다. 3번째 원인은 자폐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오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자폐증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눈을 안 맞춰요. 애가 딱 왔는데 나를 봐야 되잖아요. 애들이 오면 의사를 본다든지 간호사들 있으면 신기해갖고 보고 울거나 뭐 하여튼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눈을 안 맞춰. 눈 안 맞추고
자기 세계에 혼자 빠져 있어. 그리고 집에서 그 엄마한테 물어보면 얘 혼자 놀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얘 친구들하고 안 나고 맨날 혼자서 지 혼자 논다 그러죠. 그런 경우에 자폐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자폐증 있는 아이들은 청력이 멀쩡한데도 학습이 안 되니까 주변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못 배웁니다.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말이 느리다고 하고 말을 잘 못 배운다 그러면 얘기했듯이 귀가 나쁜지 혹은 자폐증이 있는지 지능이 떨어지는지 지능 떨어지는 건 되게 저걸로 물어보면 알아요. 얘 대소변 몇 살에 가렸나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대소변 가리는 게 늦어졌다 그러면 그런 발달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진단을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애들인 경우에 이제 청력이 떨어지면 특히 중이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청력이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애들 보면은 행동이 우선 텔레비 볼 때 바짝 앞에 가서 봐요.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를 가까이서 본다든지 뒤에서 부르면 대답을 하면 안 되든지 그런 경우도 난청을 의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논저층이라든지 청장년이 난청이 의심되는 거는 여러분들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조용한 데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용한 데서 주변이 시끄럽지 않은 데서 이렇게 1대1로 마주해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주변이 좀 시끄러우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얘기를 자기는 못 쳐요. 그래서 조용한 데서 특히 그런 분들은 대화를 보면은 입을 봐요. 상대방의 입을 봅니다. 꼭. 왜 그런 거 아니 그냥 들어서만 얘기를 놓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하고 얘기를 듣고 입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잘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얘기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있어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왁작시거나 데서는 말 구별이 안 되시죠. 그래서 시끄러운 장소에서 얘기를 좀 놓친다. 그거는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집에서 텔레비를 볼 때 크게 틀어요. 작게 틀으면 소리는 들리는데 말소리가 구별이 안 되거든요. 볼륨을 조금만 키우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구박받습니다. 왜 이렇게 텔레비를 크게 트냐고. 그래서 뭐 뜬다고 구박받을 때는 나한테 난청이 없구나. 이거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끄러운 데서 못 듣는 거 그거는 그냥 넘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난청이 왔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청이 올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신호탄이 뭐냐면 이명증입니다. 이명증. 여러분들 아마 이명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간이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명증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청력 손실이 오는 모양이다 의심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명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새소리 나는 사람, 매미 키운다고 그러는데 귀 안에 매미가 한 서너 마리 사는 분들도 계시고 각종 소리가 다 있습니다. 하여튼 이명증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뭔가 그 청력이 나빠지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